장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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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살자 오늘도 방실방실 밝은 대한민국의 하늘. 웃음 가득 행복 가득 여기는 야암상가 시장입니다. 저는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습니다. 오늘 4월 11일 첫 노래로 조원선 진실의 미스매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이 떠나면 너의 마음이 없고. 네, 오늘 4월 11일 첫 노래로 조원선과 진실의 미스매치 듣고 왔습니다. 네, 약간 오늘 날씨랑 비스무리한 것 같아요. 노래가 날씨가 이상하네. 분명히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을 때는 이번 주부터 이제 쭉 날씨가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날씨가 이상해요. 네, 굉장히 우중충하죠. 네, 오늘 내일 약간 흐리고 수요일 날, 네, 선거일이죠. 네, 선거일인 수요일 날 비 소식이 있습니다. 네, 수요일 날은 그냥 하루 종일 비가 온대요. 네, 그리고 이번 주말에도 주말에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까지도 비가 온다고 하니까 참 왔다 갔다 하네요, 진짜 날씨가.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건강 상식, 그리고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들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만 더 듣고 건강 상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날씨에는 그냥 빡빡 해야 돼요, 빨리. 금잔디의 서울과 살자. 네, 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부 건강상식 들어가기 전에 금잔디의 서울과 살자 듣고 왔습니다. 네, 그럼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상식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강상식에서는 이제 정말 오랜만에 완전 그 건강에 대한 그런 상식적인 그런 부분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름하야 잘못된 암상식 5가지. 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가지 정도만 제가 그 상식적인 그거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은 이제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하지만 암에 관한 한 이제 당신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죽음을 몰고 올 수도 있어요. 미국의 여성 생활 잡지 위민스 헬스가 암과 관련된 잘못된 상식 5가지를 소개했는데 요거를 제가 한번 오늘 가져와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휴대폰과 감미료가 암을 유발한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의 의학 종양학자인 잭 제이콥 박사는 휴대전화로 이메일을 주고받는 행위 등이 암을 유발한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끔 가다가 핸드폰 너무 많이 쓰면 암을 유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건 전혀 암과 핸드폰은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는 옛날에 1970년대 동물 실험을 토대로 인공 감미료가 암과 관련성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었는데 인간에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미국 암 연구소의 발표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공 감미료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동물에게는 좀 안 좋을 수가 있는데 인간에게는 암이랑 이 감미료랑도 역시 별로 관련이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네. 이와 마찬가지로 휴대전화와 뇌종양 간의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몇 가지 있어요. 하지만 세계보건기구인 WHO나 아니면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와 같은 단체에서는 휴대폰의 건강 상태를 입증할 만한 그런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밝혀서 이제 암과 핸드폰 간의 이제 관련성은 전혀 없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옛날에 제가 그 핸드폰이 그 상용화되기 대중화되기 한 초기 정도 때 왜 핸드폰 들고 다니면은 뭐야 뭐 암 걸리고 뭐 그러니까 핸드폰 적당히 들고 다녀라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그거는 전혀 뭐 근거 없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두 번째는 짙은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은 피부암에 잘 안 걸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되게 피부가 하얀 사람은 그 피부암 걸릴 확률이 되게 높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흰 피부가 치명적인 악성 흑색종이나 다른 종류의 피부암 그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하지만 미국의 피부과 전문의인 조슈아 폭스 박사는 어떤 피부 색깔도 피부암으로부터 면역력을 주지는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히려 피부 색깔이 짙은 경우에는 피부암의 증상을 놓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말기의 피부암을 발견해서 치료하는데 더 어려울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피부가 좀 짙은 사람은 그 피부암이 잘 안 걸리는 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그 좀 하얀색의 피부는 되게 밝은 피부는 이게 피부암 같은 게 걸리면 이게 딱 보여가지고 이제 바로 초기에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그 색깔이 좀 피부 색깔이 좀 짙은 이렇게 흑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게 피부암이 걸린 건지 어떤 건지 잘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잘 안 보이니까 나중에 돼가지고 뭐 이상해가지고 병원 가면은 이제 말기 뭐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치료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 결론은 좀 어두운 색깔의 피부색을 가진 사람은 피부암이 잘 안 걸리지는 않는다. 네, 다 똑같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올까요? 박진영의 살아있네 그리고 K-윌의 말해 뭐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의 살아있네 그리고 K-윌의 말해 뭐해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1부 건강상식 잘못된 암상식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로 이제 잘못된 암상식은 이제 비만 같은 경우는 심장에는 영향을 주지만 암과는 상관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미국 암학회에 따르면 과체중은 암으로 인한 사망자 5명 중 1명꼴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만이 되면 대장과 콩팥, 췌장, 담낭, 갑상샘 그리고 전립샘 암 등의 다양한 이제 발생 위험을 높이게 돼서 과도한 지방에 의해서 발생하는 염증은 정상세포를 암으로 바뀌게 하는 작용을 한대요. 비뇨기과 전문가인 스콧 셀포 박사는 특히 비만은 해로운 지방은 많이 암을 퇴치하는 과일이나 채소는 적게 먹는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같이 네, 비만은 정말 그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살은 네, 조금 빼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다음은 이제 암은 사람과 사람 사이로 퍼지지 않는다. 뭐 암은 전염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인데 하지만 몇 가지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게 있는데 머리와 목 종양학 전문가인 로버트 하다드 박사는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구강이라든지 목 관련 암의 발생을 급격하게 변화시켜 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암 같은 경우는 이제 나이든 이제 흡연자라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졌지만 요즘엔 약 한 70% 정도가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담배를 되게 많이 피우시는 분들 그리고 술을 되게 많이 드시는 분들 중에 이제 뭐 이게 키스를 하거나 뭐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가 전파돼 가지고
이제 나중에 그게 암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술 좀 줄이고 담배 좀 안 피워야 된다. 그래야 암이 안 걸린다. 네, 뭐 그런 거를 여기서 말하는 거네요. 네, 어, 선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그 잘못된 암상식 5가지 중에 마지막으로 선텐이 피부암을 막는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살갗을 이제 햇볕에 알맞게 그을려서 이제 고운 갈색으로 만드는 거를 선텐으로 하잖아요. 폭스 박사는 그 건강한 선텐이라는 말은 없어져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그 피부가 어두워지게 되면은 주름살이라든지 아니면 피부 처짐, 갈색 점과 같은 다른 피부 노화 증상은 물론이고 암 위험을 증가시키는 손상을 받게 된다고 말을 해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인 CDC에 의하면 선탠을 해서 피부를 갈색을 만들게 되면 자외선 차단 지수 3 정도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햇빛 차단 효과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비해서 단 한 번의 일광 화상으로도 치명적인 악성 흑색종에 걸릴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 이 폭스 박사는 자외선이 강한 오전 11시에서 오후 2시에 야외 활동을 최소화하고 선크림을 사용하는 게 피부암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텐을 아까부터 왜 자꾸 기침이 나오지? 네, 이 선텐 하면은 이제 뭐라 그러지? 그 피부 암은 이제 안 걸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제 피부를 이제 자외선으로 좀 태워가지고 이게 피부 각종 이제 질환 같은 게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건강해 보이려고 그건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개성의 일환으로 피부를 일부러 이제 태우는 분들 계시는데 사실 그렇게 태우면은 그 피부가 별로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의사 양반들은 그렇게 태우는 거를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네. 네, 저도 별로 안 태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여름 같은 때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게 어쩔 수 없이 타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일부러 이게 태우면은 네, 좀 건강이 나빠지지 않나. 네, 뭐 요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또 슬쩍 한번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트롯걸의 올레말레 그리고 김양의 웃어야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트롯걸의 올레말레 그리고 김양의 웃어야지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건강상식 잘못된 암상식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린 것들 이제 몇 가지를 한번 되새겨 보면은 일단 여기서 기억 남는 게 그건네요. 저거 담배 피지 말자. 담배 피지 말고 술 좀 적당히 먹자. 네, 뭐 요런 거만 기억이 나네요. 네, 살 좀 조금 빼자 뭐 이런 거. 네, 적당히 먹자. 네, 뭐 이런 거. 네, 핸드폰이랑 암은 별 상관이 없다 뭐 이런 거가 생각이 나네요. 네, 뭐 어쨌거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무엇보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건강이 최고니까 네, 이 잘못된 상식 이런 거 말고도 그냥 알아서들 네, 건강을 좀 챙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한번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는데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가볼 만한 곳이라든지 아니면 전통시장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도 재미난 곳을 좋은 곳을 제가 찾았으니까 네, 이따가 도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 듣고 잠시 후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네, 저희 야암상가시장 노래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서른의 불금, 이제 윤수연의 꽃길, 진시몬의 보약 같은 친구, 경희의 불꽃사랑, 최인규의 퇴화로 아라리오, 김두일의 내 탓 인생, 그리고 이제 나훈아의 짜다라짜라한 것도 없는 님이시여, 박상철의 한국의 남자까지 이렇게 저희 암상하신 노래 식교실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뭔가 이게 날씨가 약간 우중충하고 그러니까 괜히 약간 느낌이 좀 처지는 느낌이 드네요. 오늘 기분 그 날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네. 뭐 어쨌거나 계속해서 보이너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이너드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시간인데 오늘은 저쪽 천년을 이제 간직한 도시 모로코 페스로 갑니다. 네. 저쪽 이제 모로코에 있는 네 개의 황제 도시 페스, 라바트, 네크네스, 마라케시 중에 가장 오래된 도시가 이제 바로 페스인데 이 페스에 가면은 가죽 시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세계 속으로에서는 모로코 페스 가죽 시장 제 1탄을 합니다. 네, 역시 이게 조금 할 게 많아가지고 다음 주까지 이렇게 2탄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이 페스는 메디나라고 부르는 페스 엘발리, 그러니까 이제 13세기에 만들어진 페스 즈디드,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식민토지 시절에 세운 신시가지, 빌 누벨,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지만 흔히 그냥 페스라고 하면 메디나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면은 메디나가 과거부터 되게 오랫동안 이 뭔가 중심 도시, 뭐 중심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냥 흔히 페스라고 하면은 다 메디나를 말하는 거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어쨌거나 789년에서 808년 이드리스 왕조의 수도가 된 이후에 페스는 사하라와 아프리카, 지중해를 연결하는 무역의 요지로서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메디나에는 여러 지역, 여러 나라 출신 상인들의 근거지로 활용되었던 펀둑, 그러니까 도매 상점 겸 여관이 들어서게 되고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게. 또한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교인 카라윈 모스크, 그리고 안달루시아 모스크, 그리고 세파리네, 아타리네, 부이나니아와 같은 마사드라사,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의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신학교 같은 느낌이랄까? 네, 뭐 그 대학교 같은 느낌? 네,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학문, 종교, 문화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페스의 메디나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가장 크고 동시에 보존이 잘 된 역사 도시 중에 하나로 꼽혀요. 198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고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대표적인 관광지가 바로 이곳입니다. 1912년 행정 수도가 페스에서 라바트로 옮겨졌지만 여전히 페스는 모로코의 정신적, 종교적 수도이며 모로코의 정신적인 고향입니다. 천년을 간직한 미로의 도시로도 불려요. 이곳이 메디나를 감싸고 있는 성벽이 있는데 이 성벽의 길이가 약 한 19km 정도 되고 문이 한 18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13년에 세워진 부줄루드 문은 메디나의 관문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데 메디나 바깥면에 이렇게 페스를 상징하는 푸른색 타일로 안쪽 면에는 그 이슬람을 상징하는 초록색 타일로 이렇게 아라베스크 무늬가 장식되어 있어서 되게 이쁩니다. 밖에서 보이는 색이 푸른색이기 때문에 블루 게이트라고도 불리고 메디나에는 영어, 불어 등으로 메디나를 안내하는 공식 가이드가 있어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만년 공통어이기 때문에 그냥 그 영어를 사용하고 불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 모로코가 그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불어를 여기다가 해놨습니다. 뭐 어쨌거나 길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비공식 가이드로서 대부분 호객꾼들이에요. 네,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공식 가이드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와가지고 뭐 어디 뭐 알려주겠다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비공식 가이드고 대부분 이제 호객꾼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9천여 개의 골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메디나는 세계 최대의 미로로 불립니다.
이제 좁은 길들은 어떤 계획도 일정한 논리도 없이 제멋대로 이렇게 막 엉켜 있고 그리고 막다른 길로 이제 끝을 맺기도 해요. 이런 구조는 살기 좋은 환경보다 강렬한 햇빛이나 아니 적의 침입에서 생존을 고민한 결과입니다. 특히 좁은 골목길의 메디나는 적군이 침입했을 때 길을 잃게 만드는 게릴라 전법에 적합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디서 뭐 공격을 해왔다 그러면 이제 숨어가지고 어디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막 총 쏘고 도망가고 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 가면은 골목이 진짜 야 진짜 미로처럼 진짜 말 그대로 미로처럼 이렇게 막 왔다 갔다 구불구불하게 돼 있습니다. 네. 네. 뭐 이거 사진 같은 거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이 메디 여기 패스 가죽 시장을 그 검색 그 뭐야 관련 찾으면서 제가 이곳 사진을 한번 봤어요. 이 근처에 있는 시장 말고 시장 근처에 있는 이제 골목들을 사진을 봤는데 야, 이거 진짜 미로입니다. 네.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네. 만약에 이거 진짜 가이드 없이 그냥 가면은 이거 길 잃습니다. 네, 집에 못 올 수도 있어요. 네, 만약에 이쪽 가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쪽 잘 아는 분이나 아니면 이제 공식 가이드 뭐 이런 거 한번 해가지고 같이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못 나와요. 진짜 이게 막 미로같이 이렇게 막 꼬불꼬불하게 돼 있습니다. 복잡하게. 네. 그럼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정의 편지 그리고 오늘의 Little Thing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수정이 부른 편지 그리고 오늘의 Little Thing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세계 속으로 모로코 패스 가죽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이 9,000개가 넘는 굉장히 그 오목졸목하고 되게 복잡한 이 골목 패스의 메디나는 이제 크게 두 개의 지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8세기경 그 스페인 안달루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고 다른 하나는 튀니스 카라윈에서 온 사람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 사이로 우에드 짓군 그러니까 이제 올리브의 하천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그 하천 같은 게 이제 흘러요. 지금은 이제 덮어가지고 그냥 땅이 됐는데 하여튼 각 지역의 중심부에는 안달루시아 모스크와 카라윈 모스크가 있습니다. 신성한 종교 공간인 모스크와 마드라사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약간 그 신학교 같은 그런 느낌의 그 학교 같은 게 있어요. 하여튼 그거는 이제 초록색으로 높이 솟아 있어서 멀리 서 있어도 이게 한눈에 보입니다. 왜 그 이슬람 보면은 왜 그 큰 뭐 둥글둥글한 그 지붕 모양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각각의 모스크 근처로 전문화된 시장이 조밀하게 형성되어 있고 시장에서 벗어나면 골목길을 걷다가 보면은 상대적으로 한적한 주거지가 나타납니다. 골목길은 별도의 담장 없이 주거 건물의 외벽들로 이어져 있어요. 각 주거 구역마다 작은 모스크, 그래서 이제 빵 굽는 집, 한맘, 공중목욕탕이죠 이거. 그 코란 학교, 초등학교, 공동 수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는 이제 공동으로 운영되고 구역 그 주민들에 의해서 이제 공유되고 있습니다. 모스크와 시장의 공공성과는 정반대로 주택은 골목 쪽으로 창문도 거의 내지 않은 폐쇄적인 형태예요.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주택의 출입구는 서로 마주하지 않도록 배치하고 창문은 사람의 눈높이보다 훨씬 높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폐쇄적인 느낌은 사라지게 돼요. 가운데 그 중정과 같은 공간이 있기 때문에 되게 다 보입니다. 이것은 좁고 어두운 골목길과 그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들 그 사이에서 햇빛이 비치는 밝은 공간으로 가족의 공동 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위쪽으로 뚫려 있었지만 지금은 유리 지붕이 설치된 경우가 많아요. 그냥 위쪽에 그냥 뚫리고 끝이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라든지 뭐 이런 게 오면은 다 이게 막 집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위쪽을 좀 유리 지붕 같은 거를 설치하는 경우가 요즘에 많습니다. 네, 그나마 네 그렇게 다 많지는 않고 그렇게 다 돼 있지는 않고 그렇게 돼가고 있는 추세예요. 메디나의 대표적인 숙박 시설은
리야드라고 부르는 전통 주택입니다. 대부분의 리야드는 한 3층에서 4층 정도의 규모로 일반 주택과 외관상으로는 거의 뭐 구별이 어렵지만 입구에 이름이 적혀 있는 작은 간판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대문이 다른 집들보다는 되게 화려하게 이렇게 쫙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리야드의 중정은 화초, 분수, 가구 등으로 되게 화려하게 꾸며져 있고 거실이나 식당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리야드에서는 메디나의 전통적인 주택 구조, 주거 문화를 느낄 수 있고 따진 쿠스쿠스와 같은 전통 음식을 경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각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게스트하우스 같은 느낌이랄까? 네. 같이 밥도 해 먹고 그러는 공간이 이제 리야드인 것 같네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2, 3층 정도 되는데 약간 중국식 집을 생각하면 되나? 중국 집 보면은 왜 되게 커다랗고 그런데 중앙에 뻥 뚫려가지고 왜 거기에 막 그냥 뭐라고 해야지? 무슨 광장 같이 돼 있잖아요. 그거를 요거 이제 여기서는 리야드라고 말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되네. 네. 그럼 이쯤에서 또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맨틱 펀치의 굿모닝 블루 그리고 유성은의 질투. 네, 요 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로맨틱 펀치의 굿모닝 블루 그리고 유성은의 질투 이렇게 두 노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2부 세계 속으로 모로코 패스 가죽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패스의 여기에 이제 전통 방식 그대로의 가죽 무두질 작업장과 가죽 시장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오늘 얘기할 곳인데 가죽 시장은 메디나의 전통 시장에서도 전문화된 곳입니다. 하지만 가죽 제품을 파는 시장보다 무두질과 염색 과정을 1000년이 넘도록 옛 방식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가죽 무두질 작업장이 더 유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록달록한 이제 팔레트와 같은 작업장을 보기 위해서 패스의 메디나를 찾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가죽 시장 뭐 이런 데보다 이 무두질 하는 거기가 더 유명해요. 왜냐면 여기가 역사가 1000년이 넘기 때문에 무두질 작업장에서는 모든 공정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원료 또한 자연에서 생산된 것만 사용하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품질의 가죽 원단을 생산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물의 생피는 부패하기 쉽고 물에 담그면 팽창하죠. 또한 마르면 뻣뻣해지기 때문에 가죽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두질이 필요합니다. 무두질은 이제 태닝이라고 하죠. 동물의 생피를 이제 가죽으로 만드는 일을 뜻하는 용어인데 동물의 생피를 물에 깨끗하게 씻고 털, 뭐 지방이라든지 뭐 살 조각 같은 그런 불필요한 성분을 제거하고 유제를 흡수시켜서 사용하기 편리한 상태로 가공하는 작업입니다. 일반적으로 무두질 작업장은 물을 공급받고 또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하천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또한 도시 중심부에서 좀 살짝 떨어진 주변부에 위치를 합니다. 뭐 심한 악취라든지 아니면 비위생적인 환경 그리고 이제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주로 하층민들이 일하던 곳이었기 때문인데 무두질 노동자들은 주로 작업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대부분의 이제 남성들에 의해서 가업을 이제 있죠. 네, 아무래도 이게 조금 힘든 작업이다 보니까 대부분은 남자인데 간혹 가다가 이제 여성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 뭐 어쨌거나 여기가 가죽 시장으로도 유명하긴 하지만 이 가죽 만드는 이 무두질 작업장이 진짜 유명하다고 합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000년 전부터 훨씬 전부터 이게 이미 여기서 계속해서 이름이 좀 났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 방식 그대로 전통적인 방식. 네. 왜냐면은 이제 요즘에는 사실 좀 뭐 기계로 조금 하면은 이게 많이도 나오고 또 품질도 괜찮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기계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메디나 이 패스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전통 방식 그대로 자연에서 얻은 거를
이제 순수하게 이제 손을 이용해서 이 무드질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여기 보면은 여기서 만든 가죽 같은 것들 보면은 진짜 품질이 최상급이라고 해요. 전 세계에서 그 품질로 따지면 정말 최상급 가장 위에 있는 품질로 매겨지기 때문에 좀 비쌉니다. 결국에는 비싸요. 네, 좋은데 참 좋은데 비쌉니다. 네, 그래가지고 여기 뭐 그리고 이제 근데 이거 그 여기에 패스 여기 가죽이 좀 유명하다 보니까 혹시 이거를 또 밀반출하는 뭐 그런 게 좀 생긴대요. 근데 이거 밀반출 잘못 걸리면은 바로 총살이 납니다. 네. 사형이래요. 네. 뭐 물론 법으로 이렇게 정해 있진 않은데 이게 약간 그 국민적인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자부심? 뭐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잘못 잡히면은 그냥 바로 간답니다. 네. 그래서 혹시라도 혹시라도 그런 유혹에 빠지면은 과감하게 접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번 유혹 때문에 이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알겠죠? 네. 오늘 이게 사실 얘기할 게 가죽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되게 많은데 이게 시간이 금방 갔어요. 네. 시간이 금방 가버려가지고 그리고 뭐 가죽 시장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가죽 시장 딱 얘기 들어갈 때 딱 끝나네. 네 이런 뭔가 그 달달할 때, 네 이거 뭐가 이제 들어갈 듯 말 듯 했을 때 이거 딱 끊어줘야 되거든요 이런 거. 네. 다음 주 세계 속으로에서도 모로코 패스 가죽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이번에 정말 그 가죽 시장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또 준비해서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오늘은 맛배기, 네, 약간 요 지역은 요런 곳이다라는 것을 살짝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이는 라디오 1부에서는 건강상식, 잘못된 암상식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 2부에서는 세계 속으로 이제 모로코 패스 가죽 시장 이제 살짝 맛배기를 해드렸는데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괜찮았는데. 네. 근데 날씨가 방금까지만 하더라도 다시 그 좀 햇빛이 좀 찌고 날씨가 좀 괜찮아지려고 했는데 다시 또 날씨가 또 다시 약간 우중충해졌네요. 네, 참 날씨가 진짜 왔다 갔다 합니다. 네. 아까 그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일 날도 수요일 날은 그냥 하루 종일 선거 날인데 하루 종일 비가 오고 그리고 이제 주말에도 비가 온다고 하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또 이런 날도 비가 와. 네. 사실 이 봄 같은 경우에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여름 때는 좀 비가 와도 상관없는데 더우니까. 근데 이제 이런 봄이나 가을 이럴 때는 사실 나들이 하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좀 비가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네. 근데 또 뭐 어떡하겠어요, 이거를. 네. 비가 오지 말라고 해서 이제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오라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니까. 네. 뭐 어쩔 수 없지만 바람은 이제 봄, 가을에 비가 안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 야산가 시장에서 야유회 가죠. 네, 저쪽 그 경북 문경으로 이렇게 가는데 기대가 됩니다. 네, 얼마나 또 재밌는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또 슬쩍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오늘 뭐야 이거? 네. 갑자기 안 눌려가지고 오늘 마지막 끝곡으로 배수정의 제자리 걸음 요거 들으면서 저는 슬쩍 또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야음상가 시장 보이는 라디오 DJ 우정호였고요. 날씨가 좀 이런데 좀 건강관리 같은 거 잘 하셔가지고 감기 걸리지 않게 제가 지금 약간 감기 걸리려고 하거든요. 네, 감기 걸리지 않게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빠져나올 수가 없어 닫아놨던 나의 마음 조금씩 빛을 보게